딱 2달 공부해서 나 N2 합격했다. 왕초보인데 한 달 만에 합격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최연지입니다. 여러분, JLPT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혹시 JLPT에 도전해보고는 싶은데 잘 몰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부터 JLPT에 대해 하나부터 10까지 궁금한 부분들을 시원하게 다 긁어서 알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JLPT는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의 약자인데요. 일본 안에서 또는요, 일본이 아는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총 5개의 레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쉬운 단계가 N5. 숫자가 작아질수록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져서요. N1이 JLPT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우선 JLPT는 일본 국제교류기금이 주관하는 시험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JLPT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자격증으로서 효력이 있고요. 일본 또는 해외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유학을 가시는 분들이 취득하면 유용하다고 해요. 보통 일본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N1, 일본의 학교로 유학을 가고 싶다 한다면 N2까지는 취득을 해야 자격 요건이 되는 곳들이 많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세요. 그런데 JLPT는요, YBM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주로 우리나라에서만 활용도가 높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나 입시 관련해서 유용한 자격증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일본어와 관련된 직무에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일본어 관련 전공을 희망하는 분들이 공부하면 좋을 자격증입니다. JLPT와 JPT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점수 취득 방법에 있습니다. 먼저 JLPT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벨이 5개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수준별로 명시되어 있는 합격 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를 넘기만 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 JPT는 토익처럼 990점 만점 중에 고득점을 맞을수록 좋은 시험이어서 합격, 불합격의 유무가 아니라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JLPT는 내 수준에 맞는 레벨을 선택해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어휘나 문법을 공부하면 되지만 JPT는 훨씬 더 폭넓은 어휘와 문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또 시험 횟수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JLPT는 1년에 2번, 7월과 12월 첫째 주 일요일에 시험이 있고요. 1년에 딱 2번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볼 때 꼭 합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죠. 한 번에 합격하지 않으면 6개월을 또 기다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JPT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시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토익처럼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번에 못 봐도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어서 심적으로 부담이 조금은 덜 된다는 점이 JLPT와의 차이가 되겠죠. 응시 방법은 두 시험 다 각각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접수하면 되는데요. JLPT는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JLPT를 보실 생각이 있다면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게 JLPT는 시험 보기 2달 정도 전에 접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이 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접수 기간을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필수라는 것 꼭 잊지 마세요. 네, 이것도 정말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정도의 일본어 실력인데 JLPT 몇 급을 따면 좋을까요? 같은 질문인데요. N5부터 N3까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가장 쉬운 N5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를 조금 알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은느니가와 같은 조사를 정확히 구분을 하는지, 존댓말과 반말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기 때문에 기초 일본어 수업을 수강한 후에 바로 응시한다고 해도 쉽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N4는 어떨까요? N4는 N5에 비해서 당연히 기본적인 한자들을 더 알아야 합니다.
동사의 태형이라거나 타형 등의 동사 변형을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초적인 어휘 공부와 문법 독해 문제풀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문제풀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N3는 N4보다 한자가 훨씬 많아지는데요. 단어가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헷갈리게 내는 문제가 많아져서 공부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지다를 뜻하는 모츠 그리고 기다리다를 뜻하는 마츠 두 개의 글자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이걸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거나 부엌이라는 한자를 써놓고 이거를 나이토코로라고 읽는지 나이노코로라고 읽는지 타금이 있냐 초금이 있냐 장음이 있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암기해야만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3부터는 하루에 단어를 3달 이상은 50개씩 외우라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씩 외워야 모든 파트에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생기거든요. 마지막으로 N2와 N1은 방금 전 말씀드린 부분에 더해서 더 전문적인 청해 능력과 독해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N5부터 N3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들었을 때에도 내 일본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영상 위에 카드를 누르시면 일본어 레벨 테스트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내 일본어 실력 테스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눌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N5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일본어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밑에 급수는 없이 N3, N2 등의 높은 급수에 바로 응시하셔도 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정말 많이 궁금하실 텐데 딱 2달 공부해서 나 N2 합격했다. 왕초보인데 한 달 만에 합격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은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너무 뻔한 대답이라 혹시 실망하셨나요? 개인마다 기본 실력과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짧게 공부해서 합격을 할 수도 있고요. 길게 공부해서 합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만큼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다 라고는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평균적인 공부 기간을 알려드리자면 N4, 5의 경우에는 기초 일본어 수업이 끝난 뒤 한두 달 정도 학습한다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N3부터는 정말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기초 일본어 학습이 끝난 시점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기간 동안 매일 적어도 2~3시간씩은 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N1, 2는 N3 정도의 수준을 갖춘 학습자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학습을 하셔야 무난하게 합격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별 실력차가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자, 이제 JLPT가 어떠한 시험인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JLPT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꾹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 이 한자가 저 한자 같고 분명히 이렇게 외웠는데 저기선 다른 발음으로 읽고 한 한자 안에 짝대기는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단어 쉽게 외우는 방법을 2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기초 일본어 문법을 막 끝내고 이제 JLPT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기초 수업을 듣던 때에 비해 단어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고민이 많습니다. 단어 공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는데요. 단어 꼭 해야 한다. 반드시 외워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모든 언어가 다 그렇죠. 언어를 공부하면서 단어를 빼고 갈 수가 없어요. 기초적인 문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어도 애니를 좋아하고 드라마를 좋아해서 듣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해도 단어를 안 외우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반드시 단어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단어 공부해야 합니다 라는 말은 이미 잔소리처럼 많이 들으셨죠. 단어 중요한 거 알고 있지만 외워야 할 단어의 개수가 많아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오는데 어떡하라는 건지 울고 싶어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한자는 더 힘들어요. 이 한자가 저 한자 같고 분명히 이렇게 외웠는데 저기선 다른 발음으로 읽고 한 한자 안에 짝대기는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단어 쉽게 외우는 방법을 2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한자를 그림처럼 외우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자를 그림처럼 외우지? 듣고 어리둥절해지시죠? 제가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왔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은 저와 외운 한자 절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내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다라는 뜻인데요. 어렵게 생겼어요. 가로줄이 여러 개, 세로줄이 한 개. 자, 이 한자를 그림처럼 외워볼게요. 맨 위에 있는 뚜껑은 집의 지붕이고요. 그 안에 있는 한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죠. 얘를 한번 눕혀볼까요? 그럼 침대에 사람이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누워서 자다 라고 외우면 되는 거죠. 또 하나 볼게요. 우츠쿠시 아름답다 라는 이형용사 있죠. 자, 이 한자는 위에 보시면 양양자가 써 있고요. 그 밑에 클때자가 써져 있어요. 양은 크고 살찐 양일수록 아름다움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재미있지 않나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타날 현이라는 한자를 볼 건데요. 자, 요거 왼쪽에 임금 왕자가 써 있고요. 오른쪽에 뭐가 써 있죠? 볼견자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눈앞에 나타나다 라고 외워볼 수가 있겠죠. 물론 모든 한자를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림처럼 외우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그림처럼 생각하면서 연상을 해본다면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훨씬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는 것. 단어가 잘 안 외워질 때 나만의 그림으로 만들어서 익혀보면 더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자, 그리고 2번째 방법. 한자를 외울 때에는 문장 위주로 외워보세요. 단어만 따로따로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게 외워야 많이 외울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어만 따로따로 외우면 독해 지문에서 내가 외운 단어가 나와도 이게 뭐였더라? 하게 된답니다. 자, 문장으로 외운 단어는요. 다른 문장에서 나와도 기억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예를 들어 앞에서 본 내루는 자다라는 뜻인데요. 이것만 열심히 외웠는데 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아카짱가 네테이르 헤아니와 하이라나이데 쿠다사이.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나오면 이게 뭐였더라? 하는 거예요. 나는 내루밖에 모르는데 뒤에 붙은 이 이루는 뭐지? 라고 당황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통째로 외우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이렇게 문장을 통째로 외운다면 단어 변형의 형태까지 외울 수 있겠죠. 그 외에 다른 단어들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단어에 어울리는 동사, 명사도 같이 볼 수 있으니 단어가 대충 어떤 느낌이 드는 단어인지도 익혀볼 수가 있습니다. 이형용사도 볼까요? 사무이는 춥다라는 뜻이죠. 사이킨 사무쿠나tte 키타노데 가제오 히카나이 요우니 기어츠케테 쿠다사이. 변형이 많이 되는 이형용사 같은 경우에도 변형된 형태의 문장으로 외운다면 훨씬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춥다뿐만 아니라 추워지다, 사무쿠나루와 같은 단어가 되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이쿠와 오코나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쿠는 가다, 오코나우는 실시하다예요. 그런데 이 2가지 단어 한자도 똑같고 문장으로 보면 뭐가 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학교에 이tte 벤kyou shimasu. 데파토데 세일을 오코나tte 이마스. 첫 번째 문장은 가다의 이쿠가 변형이 된 거죠. 2번째 문장은 실시하다 오코나우가 변형이 된 것이고요. 이렇게 문장으로 해석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읽는 한자도 구분해서 외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장으로 공부해 볼 때 얻어가는 게 더 많겠죠? 자, 오늘 단어를 쉽게 외우는 꿀팁 2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한자를 그림으로 외우기. 2번째, 문장 안에서 단어 외우기.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서 공부하신다면 JLPT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가장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한자 외워서 꼭 JLPT 합격해 보아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단어 다음으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1탄에 이어서 이번 2탄까지 이벤트가 진행 중이에요. 댓글로 오늘 영상의 감상평이나 기대평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여행일본어 회화 무료 자료집을 보내드리니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꾹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 성의 문제 한번 풀어보면 단어 몇 개만 알아듣겠고 맞춰도 찍어서 맞춘 적이 많다 했던 분들 혹시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손을 들으셨네요. 그렇다고 해도 청해 걱정하지 마세요. 청해가 너무 안 돼서 걱정인 분들을 위해 오늘 제가 청해 공부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선생님, 저번에 말씀해주신 대로 단어나 문법을 열심히 외우면 문자어휘 파트는 조금 할만하고 독해도 이걸 바탕으로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면 어느 정도는 되는데 청해는 아무리 해도 잘 안 들려요. 청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공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청해 문제 한번 풀어보면 단어 몇 개만 알아듣겠고 맞춰도 찍어서 맞춘 적이 많다 했던 분들 혹시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손을 들으셨네요. 그렇다고 해도 청해 걱정하지 마세요. 청해가 너무 안 돼서 걱정인 분들을 위해 오늘 제가 청해 공부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체크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청해 공부법은 단어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학습자분들을 대상으로 알려드리는 공부법이니까 혹시 본인이 청해를 공부하는데 아예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말이라서 못 알아들었던 적이 많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라면 또 한 번만 잔소리 좀 할게요. 단어 먼저 꼭 외워주세요. 청해를 공부하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쉐도잉입니다. 쉐도잉, 한 번쯤은 들어봤던 공부 방법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쉐도우가 그림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해 문제 mp3 파일을 틀어 놓으시고 그림자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쉐도잉 공부법입니다. 자, 그러면 쉐도잉 공부법 정확히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어떤 문제집이든 좋으니 청해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때는 파트별로 풀어보는 게 좋아요. 청해는 문제 5까지 있으니 5개의 유형별로 연습해보는 것이 좋겠죠? 잘 안 들리더라도 꼭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쉐도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어봤다면 스크립트를 보면서 어느 부분이 안 들렸는지, 모르는 단어나 표현은 없었는지를 먼저 체크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를 보면서 혼자서 한 3번 정도를 읽어봅니다. 이때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고 성우가 말한 것처럼 억양이나 발음을 비슷하게 따라하면서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 후에 스크립트를 보지 않고 녹음 파일을 한번 들어봅니다. 이때는 처음보다 모르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겠죠? 여기까지가 쉐도잉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아직 쉐도잉 시작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벌써부터 지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쉐도잉을 해볼 건데요. 녹음 파일을 틀어놓고 성우가 말할 때 함께 말한다기보다는 0.5배 정도 뒤에 똑같이 따라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쉐도잉 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このホテルから事務所までタクシーでどのぐらいかかりますか？このホテルから事務所までタクシーでどのぐらいかかりますか？このホテルから事務所までタクシーでどのぐらいかかりますか？ 이 과정을 스크립트를 보고 3번, 스크립트를 보지 않고 3번 해보는 거예요. 그 후에 성우와 완전히 똑같은 속도로 5번 반복해 줍니다. 그러면 또 스크립트의 모든 문장을 이렇게 하느냐가 궁금해질 수 있겠죠. 처음에는 모든 문장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이건 정말 확실하게 들렸다 하는 문장 있죠? 그런 문장들은 쉐도잉까지 할 필요는 없고 몇 번 반복해서 듣는 것으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 쉐도잉 공부를 하루에 1시간씩 딱 3주 동안만 꾸준히 해본다면 놀랍게도 귀가 조금은 트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쉐도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릿속으로 그 문장의 의미를 새기면서 해야 한다는 것. 이것만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이 쉐도잉이 은근히 반복되는 학습 방법이라 3주 정도 해보면 조금 지겨워질 수도 있는데 자, 그럴 때에는 두 번째 청해 공부 방법을 써봅시다. 청해 실력 올리기 두 번째, 좋아하는 매체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노래를 좋아한다면 노래, 애니나 드라마, 영화 등 영상 매체를 좋아한다면 이러한 좋아하는 매체들을 활용하여 계속해서 일본어를 노출시키는 건데요. 특히 드라마나 영화 등의 영상 매체를 볼 때에는요. 법률이나 의학 등의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를 봐도 어려운 표현이 많이 나오는 소재보다는 일상 회화가 많이 나오는 가벼운 로코물이나 만화 같은 종류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의 한 가지 꿀팁. 이러한 영상 매체들로 일본어 공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자막 없이 보는 것보다는 자막 설정을 해놓고 보는 게 좋은데요. 그럼 재미로만 보게 되지 않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재미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한 10번 정도만 반복해서 본다면 주인공의 다음 대사가 뭔지, 어떠한 상황에서 주인공이 왜 이렇게 말한 건지 그 뉘앙스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10번을 돌려보면서 그냥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두 번째 보는 횟수부터는 영상 속 대사와 자막을 비교하면서 보는 건데요. 한국말로 이런 말을 일본어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뉘앙스의 일본어가 나오는지 등을 비교해 가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트에 필기하면서 이럴 땐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라고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방법도 좋지만 가볍게 일본어로는 이렇게도 말하는구나 하면서 느끼는 정도로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본인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재미있게 학습해 주세요. 그런데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어도 잘 모르겠는 단어나 표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막을 보면서 보는데도요. 그런 표현이 있을 때에는 우선 사전에 검색을 해보고 뜻을 알았으면 그 부분만 돌려보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말해보는 것이 좋아요. 여기에서 앞에서 배운 쉐도잉 학습법을 써본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정말 극대화되겠죠? 이렇게 10번을 돌려봤다면 정말 모르는 표현이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10번을 더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청해 실력이 갖춰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알려드린 청해 공부법, 여전히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공부도 즐기면서 할 때 그 효과는 배가 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매체와 공부를 접목시켜서 해보면 그냥 하는 공부보다 더 재미있게, 거짓말 조금 보태면 놀면서도 공부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로 JLPT 공부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바로 청해 공부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꾹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 문제 풀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까지 하는 데에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입니다. 만약 우선순위 없이 무조건 문제만 풀고 있다면 저는 먼저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막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익히고 기본적인 그룹별 단어와 문법을 조금씩 아는 정도에서 JLPT를 처음 시작하려 하는 학생입니다. 지금 JLPT 문제집을 하나 사서 풀고는 있는데 그냥 문제 풀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학생이 지금 가장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문제 풀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까지 하는데에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계획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푼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건 아니겠죠. 오늘은 무엇을 할지, 이번 주에는 어떤 파트를 마스터할지, 자, 요것을 바탕으로 나에게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만약 우선순위 없이 무조건 문제만 풀고 있다면 저는 먼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정하는 건데요. 하루의 목표가 모여서 주차별 목표가 되고 주차별 목표가 모여서 월별 목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선 월별 목표를 정해봅니다. 내가 얼마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JLPT 공부를 할 건지 정했다면 월별로 어떤 파트들이 마스터 되어야 하는지, 단어는 얼마나 외워야 하는지 대충 어림잡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3달간의 기간으로 JLPT N3를 취득하겠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첫 번째 달은 단어랑 문법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독해와 청해를 틈틈이. 두 번째 달은 단어와 독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문법과 청해를 틈틈이. 세 번째 달은 단어와 청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문법과 독해를 틈틈이. 이렇게 개괄적인 목표를 잡습니다. 이렇게 개괄적인 목표를 잡았으면 이제 주차별로 목표를 세워야겠죠? 첫 번째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짜본 계획은요. 먼저 첫 번째 주는 N3 단어 100개 암기, 그리고 문법 학습 및 문제풀이, 독해 문제풀이 및 오답 정리, 청해 문제풀이 및 오답 정리. 두 번째 주는 저번 주에 암기했던 단어 정리와 새로운 단어 100개 암기, 문법, 독해, 청해 공부는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틀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 주차별 목표에 따라서 하루의 계획을 잡는 거죠. 첫 번째 주에 단어 100개 암기와 문법, 독해, 청해 문제풀이 및 오답 정리를 위해서 오늘은 단어 15개를 외우고 책에 나온 문법 표현 10개 익히기, 그리고 문제 풀어보고 오답 정리하고 독해와 청해는 하루에 한 지문씩 연습하기, 이런 식으로요. 계획의 기준은 책이 될 수도 인강이 될 수도 학원의 복습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개인마다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하면 되겠죠? 목표를 먼저 정해야 내가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할지, 얼만큼 공부를 해야 할지 공부량을 정하기도 수월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럼 이렇게 열심히 짜본 공부 계획에 따라 어떤 점을 잊지 말아야 할지 영역별 공부 팁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문자어휘 파트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제 정말 입이 아프려고 해요. 단어의 중요성 충분히 아시겠죠? 해당 단어의 한자는 어떤 모양인지, 발음은 어떻게 읽는지, 한 단어만 외우는 것을 넘어서 비슷한 발음과 비슷한 모양의 단어는 무엇인지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어휘 공부는 단어를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는 점. 단, 그리고 단어를 외울 때에는 꼭 손으로 써가면서 꼼꼼하게 외워야 오답률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문법 독해 파트. 모든 문법 독해 학습을 마친 후라는 전제 하에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를 풀 때 꼭 7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 문법과 독해 파트를 푸는 시간이 부족해서 독해 마지막 문제는 찍고 나왔다라고 하시는 학생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시험 전부터 미리 시간 배분하는 연습을 한다면 시간이 부족해서 찍는 안타까운 상황은 없앨 수 있겠죠. 또 하나, 이 파트는 문법과 독해를 같이 풀어야 하기 때문에 문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면 당연히 독해를 풀 때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문법 풀이에 적절하게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 배분이 가장 중요한 문법과 독해 파트. 타이머로 꼭 시간을 재면서 풀고 오답 정리까지 꼼꼼하게 하는 것 꼭 알아두세요.
마지막 청해 파트는 따로 시간 배분을 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 푸는 연습을 할 때 마킹을 함께 하면서 푸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청해는 듣기 방송이 끝나면 바로 OMR 답안지를 걷어가거든요. 때문에 따로 마킹할 시간이 없다는 게 다른 파트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인데요.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바로 마킹하는 연습을 미리 해놓는 것이 좋겠죠? 참고로 마킹은 컴퓨터용 사인펜이 아닌 연필로 해야 된다는 점, 마킹 연습 미리미리 해보는 것 역시 꼭 알아두세요. 문제풀이가 끝나고 나면 오답 정리도 할 겸 지난 시간에 말했던 쉐도잉 연습도 꼭 해봐야겠죠? 혹시 쉐도잉을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거나 쉐도잉 영상을 안 보고 오셨다면 여기 카드를 눌러 영상 한 번 더 보고 돌아와 주세요. 자, 어떤가요? JLPT를 시작하는데 저의 방법이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처음부터 많은 양의 공부를 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공부가 지쳐갈 때쯤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본 매체를 보는 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셔서 우리 JLPT 마라톤 함께 끝내보자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꾹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찾아올게요. 안녕. 정말 열심히 단어 암기를 했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는 것들 정말 많지 않으셨나요? 또 그렇게 헷갈려서 시간은 시간대로 다 잡아먹었는데 그런 애들은 거의 다 틀려버리잖아요. 제가 차분하게 틀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최연지입니다. 이전 영상까지는 제가 JLPT 공부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접근해보면 좋을지를 알려드렸었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JLPT 공부법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JLPT를 공부할 때 파트별로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공부하면 좋을지 파트별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내가 유독 이 파트는 약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눈 동그랗게 뜨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파트는 문자 어휘 파트인데요. 문자 어휘 공부, 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 그렇죠. 역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보람이 있네요. 단어죠, 단어. 하지만 정말 열심히 단어 암기를 했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는 것들 정말 많지 않으셨나요? 또 그렇게 헷갈려서 시간은 시간대로 다 잡아먹었는데 그런 애들은 거의 다 틀려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너무 열심히 외우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단어 열심히 외우라면서요. 외우라고 해서 외워도 틀리는데요? 라고 이 악물고 째려보시는 분들 워워 조금 진정해 보시고 제가 차분하게 틀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어 물론 열심히 외워야 하죠. 그런데 JLPT N3 기준 권장 단어 암기량이 2,000개가 넘고요. 급수가 높아질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JLPT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략적으로 단어를 외워볼 수 있을까요? 급수별 시험에 맞는 학습 방법과 아주 약간의 요령을 더해서 공부를 해야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어휘 파트는 총 5개의 유형으로 또 나뉘어져 있죠. 그럼 이제부터 제가 문제 1 유형부터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면 좋을지 팁을 살짝 알려드릴게요. 먼저 문제 1 유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한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이 한자를 올바르게 읽는 선택지를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한번 여러분들 중에 단어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셨나요, 여러분? 나니나니で 오카상가 방고항を作っています. 어디에서 엄마가 저녁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혹시 정답을 맞추지 못한 분들 중에 이 단어를 전혀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면 제가 한번 왜 틀렸는지 맞춰볼까요?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음독과 훈독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틀렸을 경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봐볼까요? 나이도꼬로 부엌이라는 뜻이고요. 이 한자는 조금 특이하게 음독과 훈독이 섞여 있는 단어예요. 다이는 음독으로, 독고로는 훈독으로 읽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토꼬로가 앞에 다이를 만나서 탱탱, 타금으로 발음된 것에 유의해 주세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토꼬로의 음독은 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어들처럼 음독 명사로 유추했다면 1번 다이쇼를 골라 틀릴 수 있었겠죠. 또 다른 오답 유형은 타금이 붙는 한자인지 붙지 않는 한자인지를 헷갈려서 틀렸을 경우입니다. 타금이 붙는 나이도꼬로인지 타금이 붙지 않는 타이도꼬로인지 헷갈렸다면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열심히 고민해서 골랐는데 틀리고, 여러분 이런 경우 정말 짜증나지 않나요? 단어를 외울 때 타금과 장음, 초금 등이 있는지 없는지 꼭 꼼꼼하게 확인하고 써보면서 외워야 이 파트 시간 들이지 않아도 바로바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특별하게 음독과 훈독이 섞여 있는 단어는 특히나 더 신경 쓰면서 외워야 한다는 점, 제가 말한 포인트 꼭 기억하면서 문제 1파트 공부해 주세요. 다음은 문제 2인데요.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실 수 있게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今回の会議では来年の予算について話し合います.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카이기가 회의라는 의미의 단어인지 알았다면 바로 보기로 넘어가면 되고, 혹시 카이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단어라면 밑줄의 앞과 뒤의 단어들 혹은 문맥으로 이 단어가 회의가 되겠구나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에서 회의라는 단어를 찾아봐야겠죠? 그런데 뭐가 이렇게 비슷한 한자들이 많을까요? 회자는 회사 할 때도 많이 나오는 한자이니까 혹시 알고 있었다고 해도 의자가 사람 인변이 붙는 한자인지 말씀 언변이 붙는 한자인지 헷갈려서 이 한자를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다면 100% 틀리기 쉬운 한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자가 헷갈렸다고 해도 어떤 한자인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되게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람인변 혹은 말씀언변으로 그 의미를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회의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인변보다는 말씀언변이 더 가깝겠구나 하고 추측해서 정답을 고르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비슷한 한자가 보기에 많이 나와서 너무 헷갈린다 해도 문제를 맞을 수 있는 저의 꿀팁. 다음부터는 이 방법 적용해서 문제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참고로 1번과 3번은 둘 다 회의이고요. 2번과 4번은 합의라는 의미의 글자였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어휘 파트의 문제 1과 2 유형에 대해서 소소한 공부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문자 어휘 파트의 나머지 문제 3, 4, 5 유형의 공부 꿀팁으로 찾아올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JLPT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